이번에 미군이 사용한 폭탄 GBU-57 벙커버스터입니다. 그러니까 땅속 깊숙이 파고 들어가서 지하에 있는 목표물을 타격하는 폭탄인데, 물론 이제 투발 수단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르긴 합니다만 비슷한 성격의 우리의 현무5와도 좀 비교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말씀하신 대로 이 벙커버스터 지하 시설을 폭파하는 기능, 임무는 뭐 현무5나 이번에 이제 이란에 투하됐던 GBU-57 이 벙커버스터나 사실은 거의 같은데 지금 보시다시피 GBU-57은 유도 폭탄입니다. 예. 그러니까 G2 이 전략 폭격기에 탑재가 돼가지고 항공기에서 투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10,000km 넘게도 날아갈 수가 있어요. 이제 탄두 무게를 보면 지금 GBU-57은 무게가 13.6톤이고 지하 60m까지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무5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무거워요. 이 탄두 무게가. 그러니까 이 GBU-57은 탄두 무게만 하면 한 2톤 되는데 지금 현무5는 8톤이거든요. 예. 그리고 실제 현무5 같은 경우는 그 실물이 작년 10월 국군의 날에 이 공개가 됐는데 저도 그걸 보면서 굉장히 가슴 뿌듯한 벅찬 느낌을 받았거든요. 당시 북한을 향해서 강한 그런 경고를 했었습니다. 우리가 이런 힘을 가지고 있으니까 감히 우리를 향해서 도발하지 말라라고 얘기했던 것이죠. 예. 자, 괴물 미사일 현무5의 발사 장면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고위력, 초정밀 탄도미사일 등 압도적인 전략적 능력을 활용하여 북한의 핵미사일 사용을 강력히 억제해 나갈 것입니다. 여기에는 세계 최대의 탄도 중량을 자랑하는 고위력 현무 탄도미사일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이제 핵을 보유하지 않은 대한민국의 이 화력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 현무5가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실제로 탄두 중량만 놓고 봐도 현무5가 GBU-57보다 훨씬 위력이 강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현무5가 작년에 공개가 됐을 때 전 세계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현무5 미사일의 별명이 괴물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현무5의 중량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8톤이나 되거든요. 그러면 탄두 무게가 3배가 넘습니다. 거의 4배 가까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른 게 뭐냐면 현무5는 탄도미사일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거리가 300km인데 군사분계선 후방에서 이거 쏘면 얼마큼 올라가냐면 1,000km를 올라갑니다. 상승을 해요. 그러니까 이 대기권 밖으로 올라갔다가 다시 들어오면서 이 떨어지는 속도가 뭐냐면 마하 10입니다. 어마어마한 속도거든요. 이 속도이기 때문에 어떤 요격 미사일도 잡기가 어려운 겁니다. 요격을 받지 않고 그냥 떨어지는데 속도와 무게를 합치면 이게 어마어마한 힘이잖아요. 땅을 뚫고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GBU-57 벙커버스터 미국의 폭탄은 콘크리트 60m 깊이까지 폭파할 수 있는데 이건 100m 깊이 이상으로 파괴할 수 있고요. 이번에도 보면 그 이란 포르도에 떨어진 그 12발 근데 구멍은 6개거든요. 각각 2발씩 들어간 겁니다. 한 발 떨어뜨리고 60m 이 넓히고 또 떨어지면 더 깊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90m라고 그랬으니까 아마도 거의 무력화되지 않았을까 추정이 가능한데 근데 사실 100m가 넘고요. 그걸 같은 지역에 2발, 3발 떨어지면 더 깊은 곳도 타격할 수 있고 이게 뭐냐면 이게 떨어지면서 속에서 폭발하기 때문에 지진이 발생합니다. 예, 지진 효과가 발생하면서 그 주위의 다른 이 모든 시설이나 장비들을 무력화시키는 그런 아주 초토화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 현무5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대지 탄도 미사일입니다. 그래서 이동식 발사대, 텔에서 발사가 되는데 이 차량이 이제 전후로만 기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개걸음, 그러니까 옆으로도 이동을 합니다. 이런 기능 넣은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가 바퀴만 있다 그러면 뺑 돌아야 되잖아요. 위치를 변경하려면. 그런데 개걸음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것은 말 그대로 수평 이동이 가능하다는 건 신출 기몰, 발사 위치를 더 정교하게 더 적이 모르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동식 발사 차량인데 지금 화면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바퀴가 여러 개죠. 그러다 보니까 개걸음으로 옆으로 수평 이동도 가능한 겁니다. 회전 반경이 이게 급속도로 이제 줄어드는 거죠. 급격히 줄어들어서 완전히 이제 수평으로 살짝 옆으로 가서
쏠 수도 있는 것이고 다양한 장소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적군의 위치 파악을 매우 어렵게 만드는데 북한에서의 반응이 이렇습니다. 이 현무5 미사일에 대해서 우리가 국군의 날에 선을 보였기 때문에 기형 달구지 아니냐. 말 그대로 분식된 흉물이다. 그만큼 겁이 나는 거죠. 이게 정체가 뭐야? 이럴 정도로 현무5의 파괴력과 이 위협감은 대단한 겁니다. 예. 발사 방식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콜드 런치 어느 정도 둥 하고 떠오른 다음에 점화가 되는 방식인데 이거 보통 SLBM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제 맞습니다. 물에서 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럼요. 지대지 미사일에서 굳이 콜드 런치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예, 그러니까 이제 콜드런치라고 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 물 속에서 잠수함에서 이 발사를 할 때 거기 불을 붙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물 밖으로 튀어 오르게 만드는 과정이 콜드런치입니다. 이게 올라와서 불이 붙으면서 이제 네. 추진력으로 올라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뭐냐면 이게 콜드런치가 아니고 핫런치라는 게 있는데 이 발사 동시에 점화가 돼가지고 올라가게 되면 발사대가 망가지거든요. 그다음에 발사 위치가 노출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콜드런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발사대를 보존하고 발사대 인근에 있는 인명들을 생존성을 보장하고 동시에 상대방에게는 기습 효과를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콜드런치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안정성과 생존성을 높이고요. 이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발사 차량을요. 우리 기업이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북한이 뭐 화성 뭐 15, 17 북한도 자랑하는 이런 그 ICBM은요. 발사 차량 못 만들어요. 외국에서 특히 중국에서 수입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걸 우리의 능력으로 만드는 걸 보고 김정은과 김여정이가 배가 엄청 아픈 겁니다. 그런 반응을 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최근에 국정기획위원회에서도 이 현무5 관련 이야기가 좀 나온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실제로 현무5는 그러니까 한국형 삼축 체계 중에 하나죠. KMPR, 그 대량 응징 보복 체계의 바로 핵심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KMPR 대량 보복 응징 체계죠. 그러니까 우리가 방공망이 완벽하면 좋습니다만 물론 이제 고고도 미사일 또 이런 페이트리어트도 있긴 합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방공망이라는 것은 또 뚫릴 수밖에 없는 네. 것이 이스라엘도 그렇듯이 그렇다면 더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추가 타격 능력을 완전히 제압해버리는 이 보복 응징 능력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에서 혁혁한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벙커버스터 현무인 것이고 대량 응직 보복의 핵심이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마 10 이상의 속도로 확 내려가거든요. 이건 그 지하의 벙커에 어디에 숨어도 초전 박살 낼 수 있는 그 정도의 응징 보복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 이 소식도 짚어보죠. 이른바 괴물 미사일로 불리는 고위력 미사일 현무5가 실전 배치가 됐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위력을 갖고 있는 건가요? 정말 대단합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하면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할 텐데 이란을 공격했던 미국의 이 벙커버스트 기억날 겁니다. 네. 그보다도 위력이 더 강하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무5를 첫 공개를 했습니다. 국방부에서는요. 북지휘부의 벙커와 핵시설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정말 최첨단 무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이 현무5는 고중량, 고위력 탄도미사일입니다. 고중량일 수밖에 없는 것은 그래야 지하 깊숙하게 뚫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은 탄두와 발사체를 합한 무게가 무려 44톤이나 됩니다. 네. 사거리는 최대 5,500km이기 때문에 북한 전역과 동북아의 대부분 지역을 다 포함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승 고도는 무려 최대 1,000km입니다. 이 1,000km에서 하강을 하면서 예. 엄청난 속도로 이제 땅속으로 파고드는 것이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무거운 탄두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지하 깊숙이 파고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인데 현존하는 전통적인 무기 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무기로 알려져 있습니다. 핵무기가 아닌 이상요. 지난해 말부터 실전 배치가 됐고 전력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네, 작전 부대에 지금 순차적으로 배치가 되고 있다고 하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전력화를 추진한다는데 어떤 역할을 하게 됩니까? 그렇습니다. 현무5는 북지하 벙커를 파괴할 수 있는 고위력 탄도미사일입니다. 한국형 이제 삼축 체제가 완성이 되는 것인데 북핵과 또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나갈 수 있습니다. 이 한국형 삼축 체계를 보시면 어떤 삼축이냐면
차례대로 이제 연계가 되는 그런 체계를 이야기합니다. 화면을 보시게 되면 발사 전에 이 위협을 감지하고 사전에 그 위협을 제거하는 킬체인, 그 다음에 이 발사가 됐을 때 이 공격 무기가 한반도로 발사됐을 때, 우리 영토로 발사가 됐을 때 한국형 미사일 발사 방어 체계 KAMD가 작동이 됩니다. 미사일 요격이죠. 네. 그 다음에 발사를 이렇게 당하고 난 이후에 응징을 해야 됩니다. 대량 응징 보복 KMPR 발사 후에 응징 체계가 되는데 이 중에 하나로 이제 현무5가 들어갑니다. 네. 이 벙커버스트 능력은 바로 3단계의 대량 응징 보복의 핵심 전력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하 깊숙이 들어가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적군의 이 지휘관을 타도할 수 있는, 격파할 수 있는 그런 응징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을 타격했던 아까 말씀드렸죠. 슈퍼 벙커버스트 이상의 위력으로 추정한다. 이건 우리의 평가가 아니라 미국의 평가거든요. 그다음에 외부의 평가이고 국방부는 육군 미사일 사령부는 최대 200여 발 배치를 예정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고위력 미사일 무기이기 때문에 실제 이제 핵무기는 발사하기가 어렵습니다. 워낙 네. 큰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것은 정말 상호 다 붕괴되는 상황을 또 우리가 가정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핵무기를 제외하고 쓸 수 있는 최고 위력의 무기이기 때문에 사실상 핵무기를 능가한다라는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현무5는 물론이고 이렇게 차세대 미사일을 개발하는 것, 앞으로 우리의 방위 산업뿐만 아니라 전작권 전환에도 큰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벌써 이제 폴란드나 중동에서는 연락이 왔을 것 같아요. 현무5 빨리 달라. 뭐 우리의 천궁도 대단하고요. 또 미사일 이 방어 체계, 레이더 시스템도 우리는 뭐 전 세계 최고 수준에 올라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국방 예산의 GDP가 3.5%인데 2035년에는 128조까지 확대될 점은 이건 그만큼 우리의 이 방위 산업 능력도 더 고도화된다는 의미인데 군은 차세대 미사일도 개발해서 이제 수백 기를 양산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국방장관은 비핵 무기로 북핵 위협을 대비할 수 있기 때문에 괴물 미사일을 구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상 핵을 쓸 수 없는 상황에서는 북한이 오히려 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더 두려워할 수 있어요. 네. 이게 이제 우리가 노리고 있는 점인데 사거리나 간통력이 높은 차세대 미사일도 개발 중에 있고요. 북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 태세를 통해서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전시작 정권 이걸 전환하더라도 이런 무기 체계가 우리에겐 상당히 중요한 기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형 벙커버스트 현무5는 정밀한 센서를 사용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디쯤에 위치하고 있냐 정확한 위치를 또 요격할 수 있고 타격할 수 있는 것이고요. 미국보다 강한 강철을 사용하고 있다. 국방과학연구소의 우리 이 방위산업의 실질적인 요람이죠. 국방과학연구소의 특허이고요. 국내 기술로 방위산업 전반에도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